김병기 대표의 최근 논란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유시민 작가가 국힘과 보수 언론에 의해 도청된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일부를 공개한 장면은 한 정치인의 해명 방식만 놓고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흔들기 수법, 그러니까 사적 대화와 메시지 녹취 같은 조각들을 엮어 여론의 방향을 설계하는 방식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잘잘못으로만 좁혀버리면 정작 더 중요한 위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이딴 의혹 보도의 제보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진들이 있었다고 말했고, 그 전직 보좌진들이 사용한 여의도 맞돌리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캡처를 공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고 했고, 그 안에서 내란을 희화화하는 대화,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는 대화,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을 비하하고 욕설하는 대화가 오갔다고 적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2024년 12월 9일 해당 보좌진 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직 보좌진이 앙심을 품고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짜깁게 언론에 제보하고 있고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책임은 본인 몫이라고 밝혔고 공직자로서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미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보좌진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반성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언급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캡처 자료를 적법하게 말하면서 추가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해당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입니다. 요즘 정치판의 흔들기는 대개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조각입니다. 통화 일부 메시지 한 줄 캡처 몇 장 누군가의 증언 같은 파편이 먼저 흘러나옵니다. 둘째는 인상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느낌이 이상하다는 여론을 먼저 만들어버립니다. 셋째는 방어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당사자가 해명을 하면 해명 자체가 다시 공격의 소재가 됩니다. 왜 말을 바꾸냐, 왜 숨기려 하냐, 왜 지금 공개하냐가 됩니다. 넷째는 확장입니다. 개인 논란이 조직의 도덕성,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인사 시스템 내부 기강으로 번집니다. 다섯째는 피로입니다. 결국 국민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또 저런다는 피로감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격하는 쪽은 이 피로를 돌립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지치게 하는 게 더 싸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보자의 서사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폭로든 제보자가 공익제보의 얼굴을 쓰면 파급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정반대를 겨냥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사실관계 싸움이 아니라 프레임 싸움으로 전장이 옮겨갔다는 선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직 보좌진이 공익을 말할 윤리적 자격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비상계엄 직후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누고 공직자를 상대로 모욕과 욕설을 퍼부었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공정윤리의 바닥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지점은 개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든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장면이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든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이유도 분명합니다. 메시지 공개는 언제나 역효과의 가능성을 함께 갖습니다. 공격이 메시지에서 시작됐으면 방어도 메시지로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 논쟁의 중심이 정책도 아니고 국정도 아니고 누가 어떤 단톡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 가장 좋아하는 쪽은 국힘당입니다. 민주당이든 이재명 정부든 말과 말이 부딪히며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국힘당은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빠져나갈 공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억울하다 아니다 같은 단문으로 재단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오히려 더 정교해야 하고 공격 가능성이 있다면 더 냉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고가 연결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표현이 아니라 정치권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요약한 문장에 가깝습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건을 보더라도 문자 메시지 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문진석 더불어 유시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 대표에게 보낸 답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거론한 대목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김남국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리했습니다. 메시지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되고 맥락을 잃은 채 돌아다니면 여론의 망치가 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은 실제로 공개될 수 있다가 핵심이 아니라 공개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마음먹고 특정 장면을 잡아내면 그 장면은 하루 만에 정치적 사실처럼 소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로가 진짜 공익인지 아니면 사적 앙금이나 기획된 프레임인지 차분히 따져보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의 처신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을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잡아야지 하나만 잡으면 공격의 먹잇감이 됩니다. 공익 제보를 무조건 공작이라고 몰아도 문제고 폭로를 무조건 진실로 받아도 문제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늘 이 둘 중 하나로 민주당을 몰아 넣으려 합니다. 덮는다거나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그때 가장 쉽게 붙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자칫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옹호로 흐르면 외부 확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둘을 피하려면 사실관계는 절차로 정리하고 프레임 전쟁은 냉정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번 공개는 제보자의 정체성과 동기라는 변수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전환점입니다. 전직 보좌진이 이미 2024년 12월에 직권면직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악연이 더 깊어졌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설명은 제보가 순수한 공익 동기인지에 물음을 던지게 여기에 몰래 녹음 짜깁기 사실과 왜곡 허위의 혼합 같은 표현이 붙으면서 폭로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들어갑니다. 이 지점이 바로 민주당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폭로가 완벽하게 맞다거나 완벽하게 틀리다가 아니라 폭로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정치적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개인 하나를 넘어 조직 전체를 겨냥합니다. 왜 하필 메시지냐 하면 메시지는 가장 싸고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실패를 공격하려면 자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메시지 한 장은 준비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메시지는 대개 부분이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거짓이면 금방 무너지지만 일부 사실에 일부 해석을 섞으면 오래갑니다. 대중은 저런 말을 해내라는 장면을 기억하고 그 장면은 맥락을 이루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공격은 더 많아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촘촘해집니다. 공작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음모론을 퍼뜨리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어를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이상하게 빠른 속도로 이상하게 비슷한 소재들이 이상하게 같은 방식으로 유통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흔들리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 결국 이득을 보는 쪽은 국힘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다룰 때 화살이 민주당 내부를 찌르는 방향으로만 향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내부를 정비하되 시선을 더 크게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한 사람의 논란이 아니라 정치를 메시지 조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기준과 절차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일을 해내는 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